3월달 우리가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고 2월 시장을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살펴드릴게요. 살펴드리고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종목들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지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도를 다 바꿔놨네. 네, 여러분 오늘 시장도 좀 재미없으셨죠, 솔직히. 재미없으셨을 텐데 이게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테마가 없습니다. 테마가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좀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들이 지금 좀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가 지금 바로 출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약세 이제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힘들을 보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오지도 않고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출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뭐 그래도 뭐 상한가 종목이 컴퍼니 K랑 뭐 SP소프트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결국 전부 다 이제 AI 관련이에요. 메타 AI 관련해서 그렇고 또 이제 소프트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제 또 추가적인 AI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사업 확장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결국 좀 개별 이슈죠. 어떻게 보면 개별 이슈로 이렇게 좀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고만고만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그래도 장 초반에는 매도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매수세가 좀 그래도 좀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밑꼬리를 달고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빠지다가 회복을 했는데 크게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제 미증시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파락을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이제 약보합권,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여러분들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흘러가는 하루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우리가 계속 시장이 열리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루 등락 뭐 이제 종목들의 하루의 등락에 그렇게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저기 아까 뭐 차곡차곡님이 뭐 신성예지 비중 70%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매수가를 제가 말씀 달라 그랬는데 매수가를 말씀을 안 주셨어. 그래서 이게 상담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매수가랑 비중 정도는 좀 알려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타점에서 들어갔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제가 풀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자원님 오셨네. 신성이엔지 나중에 매수가 알려주세요. 매수가를 알아야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대응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자 우리가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린 종목들 두 개를 좀 살펴보면은 자 제가 이제 네페스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네페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오늘도 그 아침에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시외 그러니까 이제 장전에서 막 움직이는 거에서는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 눈여겨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결국 오늘 증시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네페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성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우상향을 해주는 약수익 구간이죠. 시초가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라면 약수익 구간인데 막 추가적으로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어요.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는데 동성 화이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근데 오늘 나름 괜찮았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선 관련해서 조선소 기자재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뭐 1승도 뭐 그래도 약상승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윗골이 좀 달리고 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강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보자. 신성인지 2,100원에서 물을 타서 지금 현재 1,990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여기서 여기잖아요, 맞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수가가 1,990원이란 말이에요. 1,990원인데 저도 그 자구차우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성인지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지금 특히나 이 기업이 좀 주목을 받으려면은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조금 이슈가 있어줘야 돼요. 이슈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글로벌적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글로벌적인 이런 분위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친환경 에너지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원래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인 색깔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쳤잖아요, 맞죠? 자,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친원전 정책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게, 자, 원전이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전기 공급량 생산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탈원전,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더 이상 안 짓고 원전의 가동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붙어주고 재료가 붙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떠냐?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원전에 지금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우리 정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자금이라든지 오히려 원전을 좀 추가 수출도 하고 그런 이제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원래 이슈가 좀 있을 때 크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인데 물론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원래 이 종목의 등락을 조금 좀 이제 큰 폭으로 막 폭등을 여러분들 원하듯이 막 이렇게 상승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래 같으면은 태양광이나 이런 이슈가 있어주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린룸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해서 옛날에 음압 병실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도 조금 상승을 해줬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조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의 등락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차고차고님 이거 쪽바로 들어보시면은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2,100원 구간, 1,850원 구간, 요 많이 떨어져도 1,850원. 그리고 만약에 진짜 추가적으로 진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1,500원까지는 우리가 열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1,500원까지는 우리가 열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저는 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라는 게 없습니다, 맞죠? 무조건 이 주가를 100%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런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맞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신성이엔지 여러분들 지금 199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지금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비중이 너무 높아요, 솔직히. 비중이 좀 너무 높은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신성이엔지 1990원에 지금 70%가 돼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밑에까지 열고 봐야 되는 건 1,500원까지 열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물 타가지고 지금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는 제일 전 비중이 70%는 아니었죠, 자국님. 물 타서 지금 1,990원이라면서.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막 물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신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평단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수익 20% 보고 다시 또 들어갔다 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움직이잖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이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약수익권에서 이게 등락이 이렇게 계속 있을 거예요. 등락이 이렇게 있을 건데 과거에 내가 이 종목으로 20%를 벌었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뭐 20%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장호님 아마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꼬리가 달렸잖아요. 꼬리가 달린 거는
그냥 한번 톡 쏘고 만 거예요, 맞죠? 톡 쏘고 만 거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때 내가 보고 있어야지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1990원이면 일단 이게 종목이 계속 이렇게 등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 선 좀 넘어갔을 때 약수익 구간일 때 비중을 일단 먼저 좀 덜어내세요. 비중을 먼저 좀 덜어내시고 저는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중장기적 관점이라는 게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솔직히 내 성격에는 한 2개월만 넘어가도 좀 중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통 이제 종목들을 단기 수익 위주로 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 웬만한 제 종목들이 정말 막 증시가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이러면은 막 4개월씩 그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20% 30% 상승하는데 4개월씩 걸릴 때도 있지만은 자, 어떤 종목들은 담으면은 막 일주일 만에 30% 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상황이라든지 갑자기 뭐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됐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비중이 이렇게 높아도 솔직히 저는 만약에 수익 막 2,200원 정도까지만 가도 한 10% 12%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차피 비중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은 무조건 덜어줘야 돼요. 일단은 70% 비중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6개월 원래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중장기적 관점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보시면은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요. 2,400원, 2,500원 뭐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저도 이제 원래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자 어떤 종목들이 비중을 많이 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쭉 기다릴 바에는 어차피 수익 줄 때 10% 20% 챙기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계좌도 순환이 돌아줘야지 여러분들이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보고 매수를 하시는데 원하시는 수익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최소 나는 30% 40% 정도는 보고 싶다. 왜냐 나는 1년 동안 매매를 못했거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제 혼자 매매를 할 때 막 그때 막 혼자 매매를 하고 막 전문가 대비하지 않았을 때 저 혼자 매매를 하고 이럴 때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묻어놓고 잘 안 보고 좀 기다렸다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자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다 보니까 단 5%든 10%든 수익 줄 때 빨리 파는 게 낫더라고. 빨리 팔면서 계속 왜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을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는 그런 종목들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맞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흐름에 맞는 매매를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고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유료방 회원님들에게 종목을 구성을 해 드릴 때 보면은 어떤 종목은 5%, 어떤 종목은 20%, 어떤 종목은 10% 이런 식으로 다 분산해 놓는단 말이에요. 분산해 놓고 똑같은 테마에 우리가 다른 종목을 계속 담는 게 아니라 자, 신성 ENG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제가 20% 담아놓고 하나솔루션을 또 20% 담아놓고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에러인 거죠. 에러. 왜냐 그럼 우리는 결국엔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40%를 담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테마에 관한 비중 그 어떤 식으로 물론 이제 뭐 반도체들이 상승을 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지만은 내가 가진 거는 잘 안 가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잘 안 갑니다, 맞죠? 잘 안 가는데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은 막 한 바구니에 뭐 계란을 함께 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구니가 가다가 뭐 잘못됐을 때 우리가 뭐 옮기다가 잘못됐어 만약에 넘어지면은 계란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바구니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나눠 담으라는 거거든요. 나눠 담으라는 게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 그래서 한 종목에 50% 이상 절대 담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담으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종목이 정말 자신 있으면은 솔직히 저는 옛날에 약간 그런 매매 보였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만 원대 사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직후에 막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4만 원대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 1년 정도 쫙 지나니까 6만 원대 수익 정리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종목 좋은 건 알지만은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식을 내가 6개월을 버틸 수 있다, 1년을 버틸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투자 자금의 성향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진짜 지금 당장에는 여윳돈으로 하신 분들은 이게 의미가 크게 없겠죠. 여윳돈으로 하신 분들은 내가 이 돈이 굳이 없어도 내가 다른 뭐 일을 하든 근로를 하든 아니면은 기존에 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돈이 나오시는 분들, 돈이 이렇게 계속 생성이 되고 뭐 사업을 하셔가지고 계속 뭐 매출이 발생이 되고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으신 분들은 없는 돈 셈 치고 그런 식으로 묻어두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자 제가 항상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노후자금 조금 더 벌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뭐 손주 놀러 오면은 용돈이라도 더 10만 원 주고 싶고 100만 원 주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나중에 손주가 뭐 대학교 간다 그러면은 또 뭐 학비라도 한번 1학기 드는 꿈이라도 좀 대주고 싶고, 이게 우리 다 사람 사는 마음 아니겠어요, 맞죠? 사람 사는 마음인데,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거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뭐 퍼센테이지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가면서 담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다 돈이 필요한 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솔직히 저는 조금 벌었지만은 그래도 솔직히 돈이라는 게 없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행복하진 않지만은 돈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맞죠? 이건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자산이라는 거는 원래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 내가 조금 있으면 정년이야,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됐는데, 자 일을 그만두면 또 뭐 아르바이트든지 뭐든지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과거 내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아오는 그런 시점보다는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사회다 보니까 뭐 공무원이 좋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저도 그렇게 보시면은 이 돈이 없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많이 없었을 때는 만약에 제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실제 저도 이게 전업 투자자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꿈을 꾸시잖아요, 맞죠? 전업 투자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꾸시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천천히 배우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은, 한 달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를 버시던 간에 제가 한 2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는 꾸준히 벌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대한 그거를 도와드리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제 투자 그 포트폴리오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종목이 많이 없고 좋은 종목들 비중 조금 실어서 담아놓고, 근데 그 종목조차도 20%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200만 원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5%씩 10%씩 균형을 맞춰서 반도체 관련주도 10% 넣어놓고, 5%는 최근에 뭐 초전도체 관련주 뭐 이런 거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초전도체 뭐 이슈가 있을 때 추가적인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5%씩 넣어놓고, 근데 만약에 그런 초전도체 관련주들 단기 이슈, 개별 이슈가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이 클 거 아니에요, 맞죠? 어느 정도 조정받는 것도 크단 말이야.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자 이만큼 상승을 했다가 이만큼 막 빠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금 몇 달에 걸쳐서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주가 흐름이 1, 2주 안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1,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 자리를 찾아서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작정 여러분들이 뭐 AI 관련해서 그 로봇 관련해서 뭐 충분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는 뭐 어떤 로봇 종목에 80% 90% 몰빵을 해놓고 난 기다리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넣어두시고 진짜 한 4년 5년 동안 주식 자체를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주식 자체를 쳐다보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맞죠? 나는 분명히 4년 5년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조금 빠지면은 팔아야 되나? 그 다음날 상승 이렇게 하면은 역시 내가 보는 눈이 맞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맨날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가짐, 특히나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심리를 못 지키는 경우에는 이 캔들 하나하나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자, 자원님도 지금 보시면은 1990원입니다. 1990원에 1946원이면 50원 빠져요. 50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일희일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이렇게 박스 구간을 그려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횡보 구간이야. 쉽게 말해서 2200원에서 1800원 초반까지 박스 400원 차이의 박스 구간이란 말이에요. 박스 구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막 일희일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 캔들이라는 거는 항상 그려지고 난 뒤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줬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 건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큰 그림을 제가 항상 보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숲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전망은 괜찮아요, 자우차원님. 근데 다만 원하시는 6개월이나 1년 내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실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이에 뭐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좀 등장을 하든지, 개별적인 뭐 이슈가 등장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슈팅이 한번 나와줘요. 근데 말씀해 놓으세요, 상호님. 그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자우차님 요거 보시면은 개별 이슈 있을 때, 그러니까 좀 튀었을 때 20% 수익 보셨잖아요, 맞죠? 20% 수익 보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조금 답답하신 거잖아요. 또 이제 비중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슈팅 한번 나올 때 수익 구간이 좀 들어갔을 때 비중을 좀 많이 덜어내세요. 아무리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차익 실현은 그냥 하세요.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 종목이 조금 눌려 있더라도 한 달 내에 웬만하면 막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꾸려보. 제가 항상 매주 제가 방송하고 매주 새로운 분들을 조금 어떻게 방송에서 모셔오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딱 2개월 3개월만 2개월 3개월만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라고. 비중 나눠서 담고 우리가 비중 조절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중을 만약에 못 담은 종목들이 막 슈팅이 나왔어요. 막 30% 40%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란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물론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그거를 내가 이 종목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몰빵할 걸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누가 투자로 맞죠? 누가 투자로 손실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알 것 같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시장도 어렵고 힘들고, 제가 드리는 종목도 한 번씩 이렇게 막 조정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먹고 또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한번 공략한 종목들 언제든지 똑같은 좋은 자리에서 똑같은 좋은 포인트가 오면 또 다시 공략을 하면 돼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번 우리가 막 생선 가시 발라먹듯이 몇 번 막 진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지, 분산,
한 종목에 70%씩 뭐 이렇게 담아놓지 마시고 분산을 해놔야지.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3월 4월 달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락장이 단기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안 오면은 제일 좋죠. 안 오면은 제일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미 이걸 오를 것 같으면 이미 현금 확보를 다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막 현금 확보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주식을 계속 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익절하고 담고 익절하고 담고. 그래도 하락장이 오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당연히 반등장이 오겠죠, 여러분들. 반등장이 올 때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구성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간이 시간은 조금 길어지겠죠. 아무래도 뭐 하락장이 한두 달 정도 이어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기간은 굉장히 많이 길어지겠지만은,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저랑 이제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와 함께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제가 실질적으로 8월달, 9월달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하고 8월달도 지지부진한 장세여서 9월달부터 10월달 이렇게 두 달 동안 하락이 났죠. 이런 시장이 하락장이잖아요, 맞죠? 하락장에서 자 하락장에서 제가 이 하락장 제가 방송 출연 안 했을 것 같아요. 방송 나가면서 계속 종목 드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없었어요.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었는데, 자 이게 11월달 반짝 이렇게 튈 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계속 대비를 하면서 종목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계속 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구간들에서 주식은 운이나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만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자고차원님. 그만 하나 딱 듣고 싶죠.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 구간일 때 비중은 조금 덜어 놓으세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주식 쉽게 하려면은, 자 지금 이렇게 추울 때 태풍이나 장마 관련주들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더울 때 가스 관련주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테마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매하셔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상한 잡주 들어가가지고 물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4개월 6개월 정도 하면은, 지금 차고차고님 성격이 그렇잖아요. 6개월 1년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해서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맞죠? 예상해서 들어가신 건데, 그런 부분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좀 추울 때는 여름,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장마 이런 거 관련주도 지금 준비해 놓는 시즌이고, 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또 우리가 그렇게 막 더울 때 보시면은 또 우리가 추울 때 필요한 거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테마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매하셔도 절대 여러분들 막 내가 뭔 모르고 막 들어가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보자. 네페스 19,4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보자. 잘하신 거네요. 오늘 저는 제 시트에는 19,730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매수가가 300원에 더 싸잖아요, 맞죠? 공식적인 매수가보다 300원 더 싸면 잘하신 거죠. 제가 왜 시초가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시장 여러분들도 오늘 오전 시장 보시면은 차익 실현이 쭉 나왔다가 다시 말아 올렸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 종목들이 여기서 시초가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시초가에서 바로 그냥 상승을 해줄 수 있어요, 맞죠? 바로 상승을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지 않고, 다 좋은 종목이니까. 제가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바로 뭐 밑골이 안 달리고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가 올라가지 이런 거는 솔직히 저도 그날 하루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막 이 종목이 오늘 이만큼 빠졌다가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19,240원쯤 250원쯤 여기 가격 오면은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맞죠? 이게 주가가 내일 바로 상승을 할지 못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차트가 형성된 부분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내일 어떤 캔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그 부분만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1월 24일날 제가 PSK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안 그래도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더라고요. 좀 쭉 좋은 모습 보이던데, 제가 이때 아마 1월 24일날 제가 이런 모습들을 말씀드린 거는 추세상으로도 계속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자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추세를 이탈하면서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죠. BS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휴 끝나고 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은 이제 거의 또 좀 역사적인 고점 부근이잖아요. 여기서 한 10%만 올라도 지금 여기 역사적인 고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더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저는 일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절 없기 때문에 20% 정도 수익 구간이시면은 이제 또 기록하시는, 대다수는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1월 24일날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한 달 끌고 오시면서 20% 정도면은 대다수는 좀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기분 좋게 수익률 기록용으로 뭐 한 주씩 뭐 그렇게 이제 남겨놓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비중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수익률을 더 크게 막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다시 하락할 때 물리는 그런 거는 솔직히 저는 좀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문보영님도 그 말씀 주셨죠. LS머티. LS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이기도 문제예요. 보영님도 이게 LS머티가 지금 80% 비중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평단가에서 물타기가 지금 해서 31,000원, 31,000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이는데, 아마 지금 신규 상장주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평가를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술적이라는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년이나 2년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보고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끼를 보고 패턴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잖아요. 맞죠? 불과 아직 채 2달 반 정도 이제 조금 지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상장한 가격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부분들을 열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부분들을 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물타기를 해서 31,000원 정도의 비중을 맞춰 놓으신 거는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종목 또한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드리는 건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때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내세요. 약수익 구간이어서라도 비중을 많이 덜어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만약에 이 고가를 뚫고 막 5만원 이상 가고 6만원 가고 이러면은 저를 욕을 엄청 하실 겁니다. 엄청 하실 건데, 안 가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안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판단이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전문가들은 여러분들 어떤 주가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막 찍어드리는 그런 이제 점쟁이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흐름들을 보면서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 가격대면은 여러분들이 싸게 잘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은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맞죠? 근데 자 이 종목 보고 제가 이 종목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지금 좀 물려 계시더라도 그냥 쭉 내두면 한 5만원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냥 5만원까지 쭉 부여하면서 5만원에서 정리하세요. 물론 비중 80% 실어가지고 지금 가격에서 5만원까지 가면은 대박 수익이 좀 나오죠. 70% 80%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거를 1년 만에 갈지 2년 만에 갈지 3년 만에 갈지 여러분들 누가 이걸 장담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라든지 뭐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성 ENG가 태양광 에너지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풍력 에너지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탈원전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친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풍력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튈 때 한 35,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내세요. 40%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시장에는 2,4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하고 결혼할 거 아니면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절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2,400여 개 종목이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고 하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등락을 거듭을 하는데 굳이 이 종목 하나에 80% 비중을 실어가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비중 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나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아까 차고차고님이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거 할 때 비중 분산이라든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뭐 드릴 건데 요거는 솔직히 그 평단가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권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권일 때 비중을 일단 좀 많이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자, 상호님이 이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죠. 보자. 우리가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제가 이건 아마 한 14,000원쯤 여기서 공략을 했을걸요. 여기서 공략을 했는데 솔직히 저도 단기적으로 물렸을 거예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 차트만 보면 딱 좆대 같은데 요때 아니면 요때거든요. 하여튼 단기적인 고점에서 잠깐 물렸어요. 쉽게 말해서 한 달 정도 물렸고 그때부터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건데 종목을 방송 갈 때마다 던지니까 뭐 종목이 너무 많았어. 유에드맥스 9월 26일날 제가 드렸네. 이때네 이때 맞죠? 이때 아니면 제가 이때라고 했죠. 단기적 고점 9월 26일날 제가 11,250원에 매수를 해서 14,000원에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네요. 종목인데 자 위메이드 맥스는 한번 제가 살펴보면은 지금 잠시만요. 요거를 위메이드 맥스를 볼 때는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를 조금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위믹스 코인 차트를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위믹스가 새로 재상장이 됐거든요.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에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재상장이 됐는데 지금 위믹스가 생산을 한 뒤로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여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가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하락을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 그 차트에 나타나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아까 위믹스에서 하락을 보였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기는 해요. 밀접한 영향을 받기는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820원이다.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자면은 제가 이제 만약 희망만 조금 심어주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일단은 지금 요 120일선 안 깨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하향 돌파를 했죠. 60일선 이하로 하향 돌파를 했는데 자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단기적인 주가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3,000원, 14,000원 요건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폭발 시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이거 지금 손절치기에는 조금 아깝고 저거 차라리 지금 여기서 좀 지지를 잘 받고 있잖아요. 121선 지지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121선 지지도 받고 있고 뭐 과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주가가 조금 힘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안정적인 자리예요.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저는 최근에 여기 구간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주가가 좀 바닥을 기었을 때 상승을 했던 부분들 저항선이 형성이 되었고 자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그 저항선이 지지가 되었단 말이죠. 지지가 되었고 자 추가적인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지금 여기서 계속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그때 아마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끊고 이 부분이 하락이 끝이라면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은 다시 한번 상승 오파가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7,800원 이게 그러면 특히나 지금 상호님이 여기에 17,820원에 100 주고 물타기 하면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 됐다면은 이게 과거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오신 거죠. 지금 최근뿐만 아니라 좀 오래 보유하셨죠 이거. 물타기에서 그 정도라고 하면은 뭐 기본 제일 처음 시작은 한 3만원대에서 아니면 25,000원대 여기서 시작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차피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들에서는 지금 당장에 물타서 우리가 좀 오래 보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오래 보유 25,000원 아니면 3만원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보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아니면 4만원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낮춰온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0원 정도가 딱 적정한 제일 처음 매수 가격이었지 않나 싶은데 그 가격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잘 맞춰 오셨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움직임 보시면 맞죠? 굉장히 천천히 눌리고 있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저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상호님 제가 말씀드리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35,000원 돌파도 가능하다고 봐요.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큰 그림 그러니까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절대로 이 종목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할 종목은 아니에요. 손절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프로젠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여러분들 또 연휴인데 제가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A프로젠 마이너스 90%인 종목을 손절할 수 있을까요? 비중 80% 질렀는데 초롱님 이거 손절하실 수 있어요. 제가 손절하라고 하면 이거 의미가 없는데 솔직히 이게 종목 상담이 야 이거 우리가 계산만 좀 쉽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갈 때까지 갔습니다. 초롱님 솔직히 이 종목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이거 그냥 차라리 상장 폐지가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가진 비중의 80%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1,000만원을 내가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럼 800만원이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800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90% 정도면 720만 원에 많이 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한 8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단순 계산으로 해도 이렇게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냥 손절할까 뭐 이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 솔직히 지금 의미 없습니다. 지금 초롱님이 그냥 자기 손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나 상장 폐지가 돼서 차라리 정리 매매할 때 이 가격보다 더 튀어오를 수 있어요. 동전주기 때문에 더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냅두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응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우리가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대응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 종목은 솔직히 평단가가 7,800원 정도였으면 대응할 구간도 아예 없었겠는데, 뭐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7,800원 아니었을 거 아니야, 맞죠? 처음에 좀 더 높은 데서 뭐 이렇게 급락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물타기 하다 보니까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제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하락을 하는데 이걸 물 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 앞서 놓친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이런 거 그냥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이게 종목 상담이 불가능한 영역이라 가지고 차라리 상장 폐지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쳐다보고 있는 게 낫지. 이 종목은 차라리 정말 이런 종목 지금 이런 타점에서 단기적으로 막 들어가서 재미 보고 나오거나 이런 종목이지, 이게 이만큼 될 때까지 놔두셨다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된 거,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죠, 솔직히 개인들은, 맞죠? 누군가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 이제 말을 들을 수 있어도, 솔직히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도 3만 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맞죠? 3만 원에 제일 처음에 조금 적은 비중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 좀 빠지니까 여기서 물 타고, 이거 갑자기 막 급락 나왔네. 자 여기서 또 하나 물을 계속 타면서 이제 비중을, 그래서 8,000원까지 뭐 80%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편단가를 이만큼 낮춰놨는데, A 프로젠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메모장에 써져 있는데요, 요 종목. 이 편단가를 이렇게 지금 맞춰놨는데 이게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80%면, 맞죠? 이거는 솔직히 종목 상담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뭐 헛된 희망을 드리고 솔직히 보이는 부분도 없고, 기술적인 부분도 없고. 둘리님도 이거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물렸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비중만 안 높으면, 솔직히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뭐 무릇하고 안 하고 뭐 이랬든 간에,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비중이 5%였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제 막 등락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5% 10% 이상은 웬만하면 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80% 이것만 아니더라도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만약에 비중을 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죠? 5%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자 1,000만원 중에 우리가 50만원입니다, 맞죠? 이거 여러분들 빠져도 그냥 40, 똑같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90%인 건 똑같아요, 맞죠? 근데 타격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0만원 중에 45만원만 이제 손실을 보면 되는데, 지금 저는 만약에 1,000만원 중에 내가 720만원을 손실을 봐야 되니까 그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 명님 아시잖아요, 우리 그 VIP 회원님 중에도. 저 한마디 하셨네, 젤리 형이. 이상한 전문가가 저 코로나 끝나가는 마당에 코로나 백신주를 추천해가 그 덥석 사셔가지고. 그런 거 추천하는 사람도 전문가라고, 맞죠? 좀 이게 솔직히 마지막 종목이 조금 무거워가지고, 조금 여러분들도 좀 뭐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아마둘 뭐 한두 종목씩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방송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거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종목 상담도 의미도 없고 그런 부분들 의미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아니요, 비트컴퓨터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제가 말씀이란다. 비트컴퓨터는 아직 말 안 했고, 비트컴퓨터는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지금 당장에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뭐 교육 관련주도 보니까 오늘 시외에 또 수급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막 지금 전문의가 또 복귀를 하고 뭐 이런 소식이 조금 전해지면서 당분 뭐 잠깐의 이런 눌림 자리가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음 주 중에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를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뭔가 할 때 지금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막 물 타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여러분들 만약에 뭔가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비중을 늘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손절이 싫다 이렇게 한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손절이라는 걸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사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고 그런 종목들이 추가 상승만 나온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다들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고생하셨고 아무래도 지금 이번 한 주가 조금 지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맞죠? 지치게 만드는 시장이었는데 뭐 시장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또 뭐 3월 4월 제가 조정이 나온다 해서 막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하락 종목 그 하락장 속에서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나갈 때도 제가 포트 구성을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하락장이라도 순환이 돌아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2월 마지막 거래일도 수고하셨고 연휴 잘 보내고 오시고요. 또 3일간 연휴잖아요, 맞죠? 연휴 잘 보내고 오시고 연휴간에 좀 시스나 맛있는 것도 좀 챙겨 드시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아, 상호님 오히려 그게 추격 매수를 하셨구나. 예전 그 가격대부터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여기서 추격 매수하고 물타기 한 번 해가지고 그 가격대라고요. 물타기 시점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얼마 빠졌다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뭐 10% 빠지면 물타기 해야지 30% 빠지면 물타기 해야지 라고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식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살아 움직이는 생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식을 대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려고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물타기 제가 이제 물타기 강의를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물타기 강의 좋은 재료를 주셨네. 제가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물타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우리도 3월달까지도 좀 잘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3월달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24년도 이제 1분기가 지나갑니다. 맞죠? 우리 24년도만 해도 벌써 6분의 1이 지나갔어요. 6분의 1이 지나갔는데 우리 이렇게 한 5번만 더 하면 올해 다 갑니다. 또 올해 다 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계속 수익 볼 수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도 저 오늘 소주 한잔 먹으려고 소주 한잔 먹으려고 그래도 감기 걸려가지고 아 죽겠네요.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맞죠.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3월달에 뵙겠습니다. 연휴 푹 쉬고 오세요 여러분들.